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한 2주 조금 넘어서 찾아뵙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느낌이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이제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종종 있지요. 받고 싶지는 않고,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가끔씩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거를 해보고서 신받다 또 느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눠보려고, 네,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고,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때 가장 이제 첫 번째 단계, 제 기준으로 제일 힘든 단계가 뭐냐면 그냥 참는 단계예요. 저 못 참아. 그러니까 그 참는 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참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내 속 안으로 다 삭힌다는 이런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나의 그 상처받은 마음도 얘기하지 않고 정말 그냥 혼자 삭히는 거죠. 이게 제일 저는 힘들고, 저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상처받은 거를 누군가와 나눠서 좀 해소를 해야 돼요. 혼자서 못 참겠더라고요, 도저히. 어쨌든 그냥 참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에너지체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냥 이거 막 감정이 내가 막 올라왔는데 그거를 누군가와 나누질 않고 그냥 꾹꾹 다 눌러놓고 해소를 하지 못하고 쌓아놓는다. 그게 이제 오래 쌓이면 마음이나 혹은 몸의 병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그렇고요. 1단계는 정말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X. 네. 자, 그럼 2단계는 뭐냐?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감 능력이 좋은 친구, 좋은 짝,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과 나의 그 상처받았던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제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해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저의 이제 옆지기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딱 느낌으로 오나 봐요. 이거 지금 내가 공감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 보다 싶은지 열심히 듣고 또 아주 공감을 특히 이 부분은 잘해요. 딴 때는 공감을 못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잘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느끼나 봐요. 이거 내가 공감을 해야 될 타입이구나. 그래서 본인이 애써서 하는 거든 아니면 정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 잘하건 상관없이 그래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되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함으로써 해소를 하는 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내가 뭔가 어려운 이런 관계에서의 상처를 호소했을 때, 오죽하면 호소하겠어요. 속상하고 속이 터지니까,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속상하니까 호소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거를 그거는 이 부분은 네가 잘못한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판단적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 힘들면 만나지 마, 아니면 네가 이해를 해,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적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정말 해소가 안 되고 더 마음만 답답해지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거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공감을 한다는 거는 내 마음에 머무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속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헤아려주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좀 해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본인의 잣대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충고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그 초점이 힘든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기준, 생각에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연결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속상함을 연결감을 갖고서 나한테 귀 기울여주는 사람과 본인의 생각과 판단에 머물러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과는 너무 이 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고딩 친구들 심리학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너희들 속상한 일이 있으면 판단하는 친구 말고 공감하는 친구한테 가서 막 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예전 다뤘던 영상 중에 8년 동안 편집성 성격장애의 사람과 수직 관계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남자분, 같이 심리 공부를 하던 남자분께 이제 정말 간단하게 이랬는데, 이분이 아주 속 시원하게 공감을 짱 해주셨는데 뭐라냐면 완전 미친년이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막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저의 고통을 그렇게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표현해준 사람이 그분이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왜 더 막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이분이 심리를 상담을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목사님이셨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막 들으니까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내가 그런 고통을 겪었구나.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고통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이만큼 겪었는데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본인이 겪은 사람은. 근데 주변에서 오히려 더 고통을 좀 더 정확하게 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엄청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런 경험들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심지어 성직자이신 분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 공감의 힘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저는 이 방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시도했던 3단계, 저는 이것까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저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욕구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욕구라는 단어, 감정이라는 단어가 내가 행복하게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알아차리고 귀 기울여주고 인정해주고 실천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이렇게 내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좌절된 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언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2단계 공감은 타인이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고 타인과 연결을 하는 데서 오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 마음에 접촉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내 얘기를 해서 타인이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그냥 훑어 지나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 그 작업은 우리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고 말 때가 많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서. 근데 이제 욕구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욕구 그거 어떻게 알아차리는 거지? 그냥 문장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누군가 대화하다가 상대가 막 저한테 버럭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은, 나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나 막 걔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 나한테 이렇게 버럭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되게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친구가 이제 공감해주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까? 그냥 버럭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내 좌절된 욕구가 무엇일까를 들여다보세요. 저는 들여다봤더니 상대가 나를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나를 존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좀 욱하고 버럭한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 옆지기한테도 좀 부탁을 해요. 나 그거 너무 힘들다. 좀 가급적이면 감정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 히스토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항상 그런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서 너무 어린 시절 계속 긴장을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버럭이 저한테는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쾌하고 상처가 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 좌절된 욕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나는 내 부모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나를 좀 더 존중을 하고 조심스럽게 대했었으면 하는 내 욕구가 있었던 거고, 이게 성인이 돼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욕구가 이런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자꾸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는
뭐 좋다, 그거는 나쁘다, 뭐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꼰대 성향인 거죠. 자꾸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통제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상대와 대화를 하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좌절된 내 욕구는 무엇일까 들여다보니까 나라는 사람의 특성과 개성을 좀 존중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로의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는데 본인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하에 본인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뭐 잘됐다, 잘못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 듣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좌절된 욕구는 내 개인의 특성, 개성을, 독특함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뤄드리자면, 만약 상대의 무심한 행동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거는 그 안에 숨어진 욕구는 뭘까요?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고, 나랑 친밀한 사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좀 이런 상황에서는 나한테 관심 기울여줬으면 했는데 너무 무심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 속상해. 내 좌절된 욕구는 나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길 바란다. 내가 좀 소중한 존재로 느낌이 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관계에서 속상한 일이 이제 힘들었어 갖고 속상해서 일단 속상해 얘기하고 공감받고 나서 이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힘들었고 그 안에 좌절된 내 욕구가 뭐였을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그냥 내 속상한 감정을 호소하고 공감을 받은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이르니까 내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과 좀 더 깊은 접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공허한 마음의 일부가 조금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욕구를 알아차린다는 게 내가 내 욕구,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랬구나. 판단이 너 그런 욕구 들은 거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이런 판단도 그냥 너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주는 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단지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 그 좀 빈 마음이 어느 조금은 그래도 채워지는, 항상 남의 욕구 돌보기에 워낙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했는데도 막 그 느낌이 들어서 정말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 방법을 자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좀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의 소중한 욕구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나와의 접촉을 열심히 하는 삶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